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오늘 시청자 제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카톡 아이디 블루아쿠아를 쓰시는 시청자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항 동방파제에 정박 중인 90톤급 저인망 어선에서 난 화재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 4척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선박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아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영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친절한 뉴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뉴스인데요. 제주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맡았다는 프랑스 ADPI의 용역 보고서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영상물이 사흘 만에 1,800명 이상에게 전달됐습니다. 200명 넘는 사람이 관련 영상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공항 관련 뉴스가 꾸준히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달 만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비자림로 뉴스 또한 화제입니다. 역시 사흘 만에 1,4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130명 넘는 사람이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져 최근 많이 듣게 되는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를 발생시킨 주체가 공권력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겠죠. 제주 4.3의 경우엔 공권력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무리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겠죠. 제주도가 올해 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해 9천억 원이 넘는 지역발전 계획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주민을 우롱하는 사업 부풀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강정훈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정부와 조정을 거쳐 확정했다는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은 39개 사업에 9,600억 원 규모. 반대 주민회는 사업 부풀리기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조례에서 지정한 지역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를 왜 그렇게 숱하게 어겨가면서 사업 예산을 부풀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이 2년 전 제정된 관련 조례입니다. 서귀포시 대천동 일대를 대상으로 생태 친화 사업을 비롯해 주민복지와 소득 증대, 구상금 청구 소송 해결 등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반대 주민회는 이와 달리 크루즈 관련 시설 사업과 사실상 해군 복지 시설인 민군 공동 이용 시설, 해군 시설인 해양안보관 등이 사업에 포함됐고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등 지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까지 합하면 4천억 원 넘는 사업이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주도 자체 도시계획 사업과 기존 하천 정비 사업도 왜 포함했는지 반문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2,404억 원에 달한다. 위 조례를 위반한 사업까지 합치면 6,654억 4,6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부풀려진 것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 전인 2012년에 첫 확정된 사업이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사업을 추가 조정해 정부에 요구하는데 이땐 조례가 제정된 뒤로 조례상 사업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에야 해당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해명과 함께 반대 주민회의 문제 제기를 검토해 답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중산간 난개발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최종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장인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하수 허가량이 이미 적정량을 초과한 지역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 8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600실 넘는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지난 8일 최종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금수산장 사업의 하루 용수 공급량은 1,456톤.
사업자는 798톤을 중수도 공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658톤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금수산장 상수도 공급을 위해 원인자 부담으로 지하수 개발을 허가하는 쪽으로 내부 논의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사업 지역이 지난해 7월 지하수 개발과 이용 허가량이 적정 수준을 훌쩍 넘어선 지속 가능량 초과 유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지속 가능량 초과 유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협의된 사업이어서 행정 일관성을 위해 지하수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유역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조례 위반 논란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신규 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갈 우려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던 지하수 보전 원칙을 위배하는 이런 정책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금수산장 사업자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중산간 난개발로 논란이 일었던 신하령 금수산장 사업에 지하수 개발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1999년 1025곳에 이르던 제주 용천수가 2014년 조사에서 661곳으로 절반 가까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미흡한 법과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도민회방에서 열린 용천수 보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용천수 관리 조례로는 용천수 이용에 따른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며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초지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2017년 18건 22헥타르에서 지난해 28건 61헥타르로 건수는 2배 가까이, 면적은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도 12건 21헥타르를 적발했다며 초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즉시 고발하고 보조사업과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지난 1일 시작해 전국을 순회 중인 독립의 횃불 행사가 제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해녀 항일운동 유족 등 100여 명이 독립운동 당시 의상을 입고 제주시 조천읍 연북정에서 만세동산까지 횃불 릴레이 행진을 했습니다. 음력 2월 14일인 어젯밤 사이 제주 전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영등바람이 불면서 시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도남동 가게에서 지붕이 날리고 아라동 상가 간판이 날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사장 벽과 가림막이 훼손되는 등 제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13건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